이번 영상은 한우 선형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종축계량협회 경남, 부산, 울산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덕 차장입니다. 본 강의를 듣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한우 선발 및 도태에 있어 중요한 종축 선발 3대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선발 및 도태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외모 심사였습니다. 한우 선형 심사는 본회 고유 업무로서 체형에 좋고 나쁨을 판정하는 종축 선발 기법입니다. 농가에서 체형의 장단점을 판정하여 체형 개량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형심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심사란 사전적 의미로 육종에서 체형의 기능적 형질을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우의 주요 경제 형질인 육질, 산육, 번식의 능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체형 형질의 생물학적 변이의 정도를 눈금을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 차트는 한우 선형 심사 형질입니다. 등급 형질은 일반 외모, 자질, 정구, 중구, 후구, 지제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형 형질은 19개, 결점 형질은 1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외모 선형 형질에는 체고, 체장, 체폭, 체심을 평가하며 자질 선형 형질은 피모의 색, 윤곽성, 정강이 두께를 평가합니다. 정구 선형 형질에는 가슴 너비, 어깨 부착도를 평가하며 중구는 갈비 개장도, 체상선, 체하선을 평가합니다. 후구 선형 형질은 엉덩이 기울기, 엉덩이 길이, 좌골폭, 유방 용적을 평가하며 지제 선형 형질은 발굽 각도, 뒷다리 비절 기울기, 뒷다리 자세를 평가합니다. 배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각 등급 형질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가 구성되어 있으며 한우는 후구가 빈약하여 계량이 가장 필요한 부위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결점 형질은 선형 심사 시 특정 형질에 결점 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크기나 체중은 심사에 숙련되면 대체적으로 시사만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래도 오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체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도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위의 측정점은 원칙적으로 정하여진 일정 부위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가장 높은 곳, 가장 넓은 곳, 가장 긴 곳, 가장 가는 곳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럼 채측 부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정 부위는 11가지입니다. 먼저 체구는 기갑의 정점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 십자부구는 십자부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 체장은 어깨 전단에서 좌골 후단을 직선으로 이은 수평거리, 흉심은 견갑골 뒤의 등에서 가슴 바닥까지의 수직거리, 흉폭은 견갑골 직후의 좌우측 가슴 사이의 가장 넓은 부위의 거리, 고장은 요각 전단에서 좌골 후단까지의 직선거리, 요각폭은 좌우 요각 외측 사이의 수평거리, 곰폭은 좌우 곰부 사이의 가장 넓은 부위의 수평거리, 좌골폭은 좌우 좌골 결절 외측 사이의 수평거리, 흉위는 견갑골 직후를 통하는 가슴 부위의 둘레, 정관이는 앞다리 정강이의 가장 가는 부위의 둘레입니다. 한우 부위별 명칭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위별 명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정구에 위치한 기갑부, 견갑골,
견우 위치가 어디인지, 엉덩이에 위치한 요각부, 곰부, 미건부, 자골 위치가 어디인지 등 그 외 다른 부위 명칭도 영상을 돌려가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한우 골경 명칭입니다. 머리는 두개골, 상하골, 하하골로 골격이 이루어져 있으며 어깨 부위는 견갑골, 상하골로 되어 있습니다. 목 부위인 경추는 7개이며 흉추는 13개, 요추는 6개, 천추는 5개, 미추는 17개로 골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선형심사 세부 형질 19개 형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S 부분입니다. 영양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우의 영양은 번식에 적당한 상태여야 하며 보통의 사양관리에서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은 사료의 이용성이 좋지 않은 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양 상태가 과다한 것은 불임의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체형, 체적 부위 항목에 갑류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심사 시 극도의 갑이나 과삭, 너무 마른 것이죠. 이러한 개체는 유전 인자의 판정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심사 부위는 기갑, 배골, 늑골, 요갑, 미건부, 둔부 등의 지방 침착 정도를 촉사를 통해 판정합니다. 6개 측정 부위에서 3개 정도의 부위에서 뼈 촉진이 되면 보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외모 선형 형질에는 체구, 몸의 길이, 체폭, 체심 형질이 있습니다. 먼저 체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구는 기갑의 정점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1점에서 9점으로 되어 있으며 127cm가 5점으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구가 134cm 이상이 되면 9점을 주고 119cm 이하이면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본회 직원들은 심사 시 심사자의 명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모 두 번째 형질은 체장입니다. 평가 부위는 어깨 전단에서 좌골 후단을 직선으로 이은 수평거리입니다. 150cm가 5점으로 기준점이 됩니다. 몸의 길이가 160cm 이상이 되면 9점, 140cm 이하이면 1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외모 세 번째 형질은 체폭입니다. 평가 부위는 정구, 중구, 후구폭의 너비입니다. 중간 정도가 5점이며 9점은 매우 넓고 1점은 매우 좁습니다. 평가 시 전 후방에서 등 허리의 폭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5점 이상을 주시면 되고 둥근 형태로 되어 있으면 7점 이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등 허리에 장기판을 놓을 수 있을 정도면 매우 넓음이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외모 마지막 형질은 체심입니다. 흉심이라고도 합니다. 평가 부위는 견갑골 뒤의 등손에서 가슴 바닥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70cm가 5점으로 기준점이 됩니다. 흉심의 깊이가 77cm 이상이면 9점, 62cm 이하이면 1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심이 깊다는 것은 전구 전체의 용적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선형 형질 자질 부위 평가 부위인 피모의 색, 윤곽성, 정강이 두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모의 색입니다. 한우는 황갈색이 이상적인 피모의 색입니다. 짙은 황갈색일 경우 9점, 매우 연한 황갈색일 경우 1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에서는 피모의 색이 육질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형질은 윤곽성입니다. 평가 부위는 몸 전체에 나타나는 윤곽의 선명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심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위이며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숙련된 심사자 본회 직업만 가능합니다. 심사는
전, 중, 후구의 연결 상태를 심사하며 연결 상태가 끊김없이 잘 되어 있으면 윤곽성이 선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곽성이 선명하다는 것은 체형이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윤곽성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체형이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질 부위 마지막 형질은 정강이 두께입니다. 평가 부위는 앞다리 정강이의 가장 가는 부위의 둘레입니다. 18cm가 5점으로 중간 정도이며 한우의 평균 둘레이기도 합니다. 정강이 두께는 정육률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강이는 가는 것이 좋으며 굵은 것은 몸 전체의 뼈도 굵어 정육률이 낮아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늘면 사료 이용성과 성숙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구 부위입니다. 선형 형질로는 가슴 너비, 어깨 부착도가 있습니다. 먼저 가슴 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부위는 앞가슴 사이 가장 윗부분의 너비와 튼튼함을 평가합니다. 가슴 너비가 넓은 것은 흉곽 내 장기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발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간이 5점이며 매우 넓을 경우 9점, 매우 좁을 경우 1점을 주면 됩니다. 어깨 부착도입니다. 평가 부위는 견갑골의 상단과 견갑골 전체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어깨는 암소의 경우 체중의 55%, 숫소는 60% 정도를 부축하고 있어 오래도록 번식용에 활용하는 소는 어깨의 부착이 충실치 않으면 체형이 흐트러지기가 쉽고 경제연한이 짧아집니다. 어깨가 바로 서 있는 것은 정구의 길이가 짧아지고 어깨가 돌출하며 등이 올라가고 기갑이 빈약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는 견갑골과 상완골에 알맞은 경사는 95도 정도입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 등폭이 좁고 가슴 상부의 폭이 좁아집니다. 또한 일본 화호 자료에 따르면 어깨의 충실도 여부는 번식 형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중구 부위입니다. 선형 형질로는 갈비 개장도, 채상선, 채하선이 있습니다. 먼저 갈비 개장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부위는 갈비 개장 각도를 심사합니다. 갈비가 넓은 것은 각도가 큰 것으로 갈비의 측면에서 관찰할 때 수평에 대한 각도가 큰 것을 의미하며 갈비의 각도가 크면 역시 갈비가 잘 개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도가 작은 것은 늑골이 누워있는 듯한 것을 말하며 갈비의 개장이 부족하고 체폭이 빈약한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위가 좌측으로 편정되어 있기에 우측보다 좌측의 갈비가 약간 잘 개장되어 있어 평가는 좌측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최상선입니다. 평가 부위는 등 허리의 발달 및 강도를 평가합니다. 등 허리가 튼튼하고 곧은 것은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십자부가 돌출하여서는 안되며 허리에서 요각 엉덩이로 이행이 좋아야 합니다. 매우 수평일 경우 9점, 매우 약할 경우 1점을 주면 됩니다. 중구 평가의 마지막 선형 형질은 채하선입니다. 평가 부위는 배선의 처짐 및 하견부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배는 소화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용적이 큰 것이 좋으며 사료의 이용성에도 관련되며 개장되지 않고 처져 있거나 옆으로 부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견부도 충실하고 채하선은 되도록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유경종은 하견부를 충실하게 개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후구입니다. 선형 형질로는 엉덩이 기울기, 엉덩이 길이, 좌골폭, 유방 용적이 있습니다. 먼저 엉덩이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부위는 요각에서 좌골에 이르는 엉덩이 기울기입니다. 경사지지 아니함이란 후방에서 관찰하거나 옆면에서 관찰 시 경사가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곰폭이 좁거나 곰보의 위치가 낮거나 청골이 높거나 할 때에 뒤에서 관찰하면 경사가 나타나며 옆면에서 관찰 시
요각과 자골단 연결이 수평으로 경사가 적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구나 반대로 높은 엉덩이는 좋지 않습니다. 요각과 좌골이 수평일 경우에 9점, 요각보다 자골이 15cm 이상 아래일 경우 1점을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부위는 엉덩이 길이입니다. 평가 부위는 요각 전단에서 좌골 후단까지의 거리를 평가합니다. 엉덩이가 보다 긴 것이 중요하며 성숙한 소의 체형에 의하면 암소는 고장과 요각폭이 같으며 수소는 고장이 다소 긴 편입니다. 49cm가 5점으로 기준이 되며 57cm 이상이면 9점, 41cm 이하이면 1점을 주면 됩니다. 엉덩이 길이는 넓적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넓적다리가 넓으려면 고장이 길고 곰부의 위치가 좋아 수평에 가까운 엉덩이여야 합니다. 엉덩이가 짧거나 사구이거나 곰부가 후방에 위치한 것은 넓적다리가 좁은 것이 보통입니다. 넓적다리의 두께는 비육시키면 어느 정도 두꺼워지지만 형태는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넓적다리는 근육이 많은 부위로서 개량 정도에 따라 치용률에 있어서 2 내지 3%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중점을 두고 개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위는 좌골폭입니다. 평가 부위는 좌우측 좌골의 너비입니다. 28cm가 5점으로 기준이 되며 32cm 이상이면 9점, 24cm 이하이면 1점을 주면 됩니다. 좌골은 그 폭이 넓고 좌골단이 돌출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좌골단 상부에서 미근부에 걸쳐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육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구 평가의 마지막 형질은 유방용적입니다. 평가 부위는 정중대인대 사이의 주름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방 전체를 만져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주름을 평가합니다. 또한 포유 직후에 따라 유방 용적이 크게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를 해야 됩니다. 등급 형질의 마지막인 지제 부분입니다. 선형 형질은 발굽 각도, 뒷다리 비절 기울기, 뒷다리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발굽 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부위는 발굽 각질부의 경사면과 지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평가합니다. 45도가 중간 정도이며 5점이 됩니다. 각도가 매우 클 경우 9점, 각도가 매우 작을 경우 1점을 주면 됩니다. 발굽은 크고 육색으로 광택이 있는 것이 좋으며 흑색이나 백색을 띤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발굽의 표면에 청이 있는 것은 영양이 불량하거나 질병이 왔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뒷다리 비절 기울기입니다. 평가 부위는 옆에서 본 뒷다리 비절부의 기울기를 평가합니다. 5점이 중간 정도로 이상적인 비절 기울기입니다. 곡비는 9점, 직비는 1점을 주면 됩니다. 직비와 곡비일 경우 체형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다리 자세입니다. 평가 부위는 뒤에서 볼 때 비절이 내측으로 굽은 정도와 양 발굽이 전방으로 향한 상태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벌어진 정도를 평가합니다. 중간 정도가 5점이며 비절이 평행일 경우 9점, 비절이 극히 모일 경우는 1점을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